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멤버십 회원이신 구진성님, 가즈앙님, 다리님, 나은영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, 인도량 수치 낮게 나온 거는 뭐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도대체 이번에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가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졌냐? 이거 테슬라 차가 너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, 불안하다 하는 심리가 좀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 그리고 채권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일단 장 초반에 시장의 관심사였던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수치가 38만이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식혀버린 부분이 있었고요. 또 엔비디아의 내부자 매도 소식도 들려왔고요. 거기에 채권 금리마저 올해 최고치로 오르면서 여러모로 하락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판이 깔렸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장 초반엔 주식이고 채권이고 할 거 없이 매우 크게 하락을 했었죠.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일찍 주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종가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꽤 많이 회복한 채 마무리가 됐어요. 그쵸? 사실 어제 테슬라 인도량 수치 그렇게 개판 친 거 감안하면 마이너스 10%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고요. SOXL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의 분위기 생각하면 훨씬 더 크게 떨어졌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마이너스 4.9, TQQQ 마이너스 2.68, SOXL 마이너스 4.4, 그리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도 1%도 하락하지 않았어요. 이 정도면 사실상 그냥 보합권에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테슬라랑 SOXL은 5% 가까이 빠진 걸 보고 많이 빠졌다고 말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테슬라나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의 변동성 생각하면 이게 막 그렇게 충격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. 이 정도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분들은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는 분들이시고요. 네, 아무튼 갑자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냐? 결국 채권 가격이 급격히 하락폭을 줄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. 채권이 여전히 하락으로 끝나긴 했지만 장 초반에 하락폭을 꽤 많이 줄였거든요. 이 모습을 보고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도 회복을 좀 한 거고요. 채권이 안정을 찾은 이유는 2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월과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. 자발적 퇴직률도 2.2%로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되면 임금 인플레가 갑자기 확 튀어오를 일은 없겠구나 라는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채권이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. 또 메리데일리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한 부분 역시 채권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들었던 생각이 시장이 하락으로 끝나긴 했지만 대다수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요. 그리고 또 테슬라가 그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된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돈이 그만큼 많이 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걱정되진 않는 것 같고요. 또 이번에 테슬라가 인도량이 많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핑계 그대로 됐습니다. 독일 베를린 공장이 테러당해서 한동안 가동을 못한 부분이라던가 신형 모델 3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프리몬트 공장이 한동안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던 부분이라던가 홍해 지역 분쟁으로 인한 배송의 어려움이라던가 사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핑계를 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이번에 보면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가 이례적으로 꽤 컸는데 이거는 그냥 테슬라 전기차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, 이건 어떻게 핑계 댈래?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미리 밑밥을 좀 깔자면요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반이에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반,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것도 정상 참작해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반, 이렇게 되는데요. 일단 액면 그대로 보면 안 좋아 보이는 게 맞죠. 근데 지금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상황을 보면 원래는 분기 시작 첫 달은 수출을 많이 하고 나머지 달은 중국 내부에서 파는 것으로 물량 소화를 했는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점점 올라간 이후로는 분기 내내 수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수출 물량의 특성상 내부에서 육로를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생산량과 인도량의 격차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침 그리고 또 홍해 지역 분쟁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요. 아무튼 이건 하나의 가능성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슬슬 영상 마무리하자면요.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 보는 관점의 차이긴 한데 저는 어제 나스닥 증시와 테슬라가 방어를 생각보다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변동성을 적당히 보여줘야 우리가 뭔가를 매수할 타이밍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